근데 오늘 아침에 터진 뉴스가 또 있어요. 북한의 김정은이 계속 우리한테 뭐 위험한 시도를 하면 윤 정권과 군대는 전멸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던데. 아울러서 미국에게도 강한 네. 경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상된 거예요. 네. 예측된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가 북한에 대한 관심 그런 예측을 할 만큼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이슈가 터져가지고. 그것이 문제입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다가올 위험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이 되면은 여러 덕목이 필요하지만은 위기 관리 능력이 출중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무엇라고 하더라도 북한의 위협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코리아 리스크, 코리아 디스카운트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북한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게 아니라 계속 강공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선제 공격을 하겠다.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 그리고 최근에 내놓은 대북 정책만 하더라도 담대한 개혁 네.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단 북한이 비핵화하면은 이것은 MB의 비핵 개방 3천하고 똑같아요. MB가 북한이 비핵화하면은 국민소득 3,000불로 만들어주겠다. 그렇습니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럼 그쪽에서 비핵화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안 거죠? 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북한에서 응하지도 않지만은 물론 비핵화하면 제일 좋겠죠. 우리는 비핵화의 길로 가도록 우리 정부가 안내하고 지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얘기하지 않고 비핵화하면은 담대한 계획을 네. 발표하겠다. 그게 이제 경제 지원 그런 거겠죠. 평화 네네. 문제. 거기다 자꾸 선제 공격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최근에는 한미일 네. 자꾸 공조해서 북한을 공격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고 북한은 절대 참지 않는다라고 네. 하는데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네. 이슈로 덮는다 이런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사실 이번에 또 보면은 이 행안부 네. 경찰국 신설 문제에 대해서 그 시끄럽던 게 문자 메시지로 그냥 또. 이제 내부 총질 이 문자 파동으로 싹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실장님. 그런데 이 문제는 네네. 북한 문제는 어떤 이슈로도 덮어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강대강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북 정책을 쓸 때 용어 하나하나에 다 함의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과거의 민주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굴욕적이었다. 이런 용어를 쓴단 말이죠. 굴욕입니까? 아니면 북한을 관리 또는 대화입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의 특징은 네. 자기들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네네. 지금 내일 모레 집권 100일이 되는데 100일 평가 나올 때도 아무것도 없어요. 네. 이분들이 한 일은 첫째는 용궁 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고 청와대를 개방한 것.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 비난한 것. 기승전 문재인. 그렇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찰국 신설한 것. 이게 없어요. 그리고 없어요. 그럼 잘한 게 뭐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됐든 이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랬어요. 처음에 안철수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 120개를 발표했을 때도 보니까 북한의 비핵화라고 했더라고요.
114번째. 네. 그래서 미국도 북한의 비핵화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원회에서 처음 출발을 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면은 말은 오늘 옳은 거예요. 네, 네. 그렇지만 비핵화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과 우리 한국이 서로 사용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때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 네. 선제 공격하겠다. 이런 것들이 쌓여가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한미일 또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여러 가지 그 북한이 핵실험 못하도록 무기 쇼잉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강경하니까 북한에서 김정은이 터질 것이 왔다. 네, 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북한은 반드시 핵실험을 합니다. 네.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정보 당국에서 파악한 것은 한다. 그런데 대형 폭파 핵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건 했거든요 이미. 그렇죠. 이번에는 북한이 가장 필요한 소형 경량화 핵실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술핵 단위 그렇죠, 그런 그렇죠. 행위겠죠? 예, 이제 네. 문제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갱도를 다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지금 3번 갱도가 소형 경량화 핵실험을 하는 그런 갱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면은 이게 성공되면은 네. 핵무기를 적고 가볍게 만들어 가지고 미사일에 탑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을 공격하겠다. 그러면서 일부 얘기 나온 게 이제 타탄두 네, 네. 가벼워지니까. 네. 그래서 물론 북한이 아직 핵실험을 하지 않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미국 그 소형 경량화에 대해서는 조족지열이죠. 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북한에서 얘기하는 것은 소형 경량화를 해서 타탄두 미사일을 ICBM을 미국에 발사하면은 예를 들면은 하와이에 하나 떨어지고 샌프란시스코, 네, 네.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뉴욕, 워싱턴 이렇게 떨어뜨릴 수가 있다 하면은 이건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저는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김정은이 굉장히 지금 악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는 굉장히 기대했는데 저렇게 강경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저는 김정은이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핵실험은 우리를 겨냥하지 않습니다. 미국을 겨냥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경제 물가 문제로 뭐 30% 네. 중간에 지지밖에 못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11월 중간 선거를 겨냥해서 저는 그 전에 핵실험을 할 것이다. 북한이 소형 경량화 핵실험을 할 것이다. 네. 이렇게 할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될 텐데요. 글쎄요, 지금 저는 무슨, 뭐 정부에서 네. 지금 외교안보 라인이나 특히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장 집중적으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네. 하는 정책을 발굴해서 북한과 접촉을 하고 또 미국과 이러한 것을 논의할 때가 아닌가. 만약에 핵실험을 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격을 할 거예요?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또 공격을 못하면은 우리 국민들한테 또 뭐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아까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한반도 비핵화냐 북한의 비핵화냐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한반도 비핵화하면 남한도 우리 핵무기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북한의 비핵화하면 그럼 남한은
그러니까 뭐 전술핵을 다시 들어오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그 네. 보수층에서 늘 그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우리 한국도 핵무기 생산하자. 이건 지금 우리가 WTO, OECD 회원국이나 네. 한미 군사 동맹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는 일단 북한에서 핵무기 개발할 때처럼 NPT 탈퇴하고 예. 그래서 국제적 고립을 각오하고 예. 원자력 발전소도 못 돌릴 각오하고 일단은 평화적으로 사용한다는 조건하에 우라늄이 수입되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런데 네. 그게 우리나라는 모든 무역 거래를 네. 전 세계 국가들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핵 개발을 하겠다, NPT 탈퇴해 버리면은 네. 다 중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살 수 있냐고요. 근데 그게 통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정치인들이 그런 그건 주장을 하는 거 이제 아니에요? 그 뭐 애들 말로 네.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 하는 그런 분들이 소수가 있는 것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네. 그렇지만은 국정을 살피고 있는 대통령이나 안보 외교안보 라인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대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김정은의 엄중한 경고가 있기 전 오늘 아침까지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 가서 박지원 실장님하고 무슨 얘기부터 할까 했는데 이게 아침에 갑자기 터져버리니까 이 문제부터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보면은 네.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이 참 조그만 나라이지만은 매년 이렇게 빅 뉴스가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이내믹 코리아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였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렇게 변화무쌍한 이슈의 연속 이것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고 퇴행적으로만 보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네. 문재인 대통령이 하듯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북 문제에 대해서 보다 폭넓게 생각을 하고 또 과거에 여러 전문가들도 뭐 진보다 보수다 네네네. 가리지 말고 전체를 한번 이렇게 모셔다가 토론도 하고 거기에서 어떤 대북 정책이 나오면은 참 좋을 것 같다라고 그리고 이제 생각합니다. 다음 이슈를 꼭 하고 싶은데 여기서 방금 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제 기억이 나는데 말이죠. 김대중 대통령께서 집권하셔서 첫 통일부 장관이 굉장한 보수였어요. 강기덕 장관이라고. 강인덕 장관, 강인덕 장관. 중앙정보부 네, 아주 완전 꼴통 보수였죠. 근데 그분이 네, 해외 정책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6.15 정상회담 때 통일부 장관도 진보라고는 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경남대 총장 하시던 박재규 네네네. 장관. 그런데요, 김대중의 인사는 그렇습니다. 초대 네. 비서실장이 민정당 김중권 출신의 김중권. 네네. 그래서 동진 정책을 써 나가는 거죠. 그리고 초대 국정원장을 민정당 출신의 이종찬 원장.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분들을 앞세워서 국민 통합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정책을 펴나가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맨 처음부터 지적했잖아요. 인사가 잘못되고 있다. 네네. 검찰공화국 만든다. 특정 지역은 완전히 배제시키면 또 갈등이 생긴다. 두 번째, 도어스토핑. 네. 이건 참 신선하고 좋지만은 대통령이 실수하면 큰일이다. 네네. 이건 진짜 나라 망하는 꼴 당한다. 요즘 실수 연발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안 하셨더라고요. 자, 근데- 세 번째, 네. 김건희 여사의 부속실은 반드시 만들어라. 네네. 여러 번 건의하셨. 대통령 영부인이 어떻게 사생활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번에 내부 총질 이 문건도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사생활 이게 공개돼서 아니 대통령이 사생활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사적 문자 메시지라고 하는데 아이 대통령이 어디가? 대통령과 영부인이
어디가 사생활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인정하고 자, 네 번째 네. 사정은 신속 간단히 하고 네네네. 경제 물가로 가자, 미래로 가자. 네 개 다 안 해가지고 다 지금 32% 지금 오늘은 조금 네네. 뭐 한 1, 2% 올랐더라고요. 그 아. 의미가 없어요. 전부 30대 턱걸이니까 이런 것이 결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특히 우리 성경환 씨가 지적한 대로 대북 문제는 민감하기 때문에 용어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 비핵화를 북한의 비핵화 이것도 미국에서도 안 쓰잖아요. 네네. 보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미국도 안 쓰는 용어를 왜 우리가 그렇게 앞서 나가느냐. 물론 그것이 우리가 지향할 바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핵이 없다. 그렇지만 북한 입장으로서는 방금 말씀하신 전술핵 같은 것이 또 미국에서 핵 우산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완전히 제거하자. 네네. 이런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선제 공격하겠다. 선제 타격하겠다. 이게 되냐고요.